안녕하세요. 엔젤 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정말로 오랜만에 연애운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먹고 사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제 마음속에 바람도 숭숭 불어오고 연애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라서 사실 연애운보다는 직업, 금전, 커리어,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주제로 많이 봐드렸는데요. 또 새 학기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제 이 마음에 바람이 슝슝 들어올 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솔로 연애운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좋아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떠올려 보셔도 좋고요. 또는 막연하더라도 연애와 관련한 어떤 심사항에 집중을 쫙 해보시고 카드를 집중해서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거든요.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2번, 3번, 4번, 1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남녀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죠?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여러분의 연애가 앞으로 이렇게 좀 반갑게 꽃길이 펼쳐질지 뒤집어 볼게요. 3 of Wands. 3번의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 이 여성이 먼 곳을 응시하면서 뭔가 다짐해 보고 있는,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나요? 아마 우리 여러분은 연애에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의 어떤 인연이라던가 지나온 나의 연애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마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앞으로 나는 더 좋은 사람,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와 짝짝꿍이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연애에 관해서 어떤 새로운 기운이 들어왔다는 건 굉장히 좋은 신호죠. 왜냐하면 의외로 과거에 지나간 인연에 발목 잡히는 경우 또는 내가 나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뒤를 안 돌아볼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너무너무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흐름 살펴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죠.
우리 여러분은 아이고 아이고. 아 그러네요. 어머 여러분 너무 신기해요. 3 완즈가 또 나왔네요. 자 여러분 이제는 진짜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 여러분은 당장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10번의 소주 카드가 나와요.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연애 방식이나 또는 만나왔던 사람을 계속 반복할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 그렇게 연애를 했다간 내가 또 좋은 꼴을 보진 못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바뀌든 환경을 바꾸든 뭔가 방식을 바꾸든 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우리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서 좀 상처가 많으시다던가 또는 실패 경험이 좀 많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연애의 실패, 이 실패라는 단어를 쓰는 게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사람 관계를 맺는 데에서도 사실 성장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꼭 연애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숙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또 나와 맞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시기가 또 있어요. 그런 시기를 보내야 나중에 내가 더 나와 잘 맞는 게 무엇인지, 더 나에게 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아픔을 많이 겪어본 만큼 앞으로는 실수할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거의 없겠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다소 복잡한 마음이 좀 보이거든요. 그도 그럴 게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만약에 A라는 스타일의 사람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익숙했다면 이제 이거를 버리기로 스스로 다짐한 거죠. 그래서 B로 옮겨가야 하는데 뭐 B, C, D, E, F, G 뭐 쭉쭉쭉쭉 많겠죠. 근데 그 간에도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뭐부터 내가 중점적으로 봐야 하지?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볼 때, 남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내가 예전에는 뭐 어떤 조건이나 또는 외모 수준이라던가, 그쵸? 수려한 외모를 좀 많이 봤다던가, 또는 착한 거 하나만 봤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나는 어떤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까? 이게 또 고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서 좀 당분간은요, 사람을 좀 많이 만나면서 겪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내가 달라지겠다고 마음을 먹자마자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긴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적응할 만한 시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이거는 연애에 관련한 이야기는 꼭 아닌데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habits,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습관이에요, 습관. 그 습관을 다시 재형성하는 데에 이 엘리트들도 한 2년 정도는 걸리더래요. 그리고 흙수저에서 금수저 비유를 한다면 내가 흙수저였다가 어떤 중산층이나 또 금수저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내 손에 돈이 하나도 없다가 돈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까지는 2년이 걸리더라는 거죠. 2년부터 시작이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도 꼭 2년은 아니지만 연애에 있어서 내가 패턴도 달리하고 뭔가 새롭게 해보고자 한다면 너무 스스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어떤 짝을 맞추기 위해서 푸시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만나봤던 유형의 사람들도 간접적으로 만나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그런 좀 가벼운 상태를 어느 정도 좀 유지하는 게 지금의 시기에는 좀 맞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다소 좀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진짜 잘해줘야지. 정말 제대로 사귀어봐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끓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연애를 시작하거나 하면은 너무 또 소모적인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고, 그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편안해졌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지금은 좋아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좀 이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넌지시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그 연애운을 높이는 방법을 좀 구해볼까요? 조언입니다. 만약에 현재 좋아하는 분, 관심 있는 분 있다고 하시면 아마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말도 좀 티키타카도 잘 되고 분위기도 좋고 뭔가 사귀자고 하면 사귈 것도 같고 그쵸?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연애에 대한 기류보다는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이성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좋은 이성까지는 내가 보는 눈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새로운 차원에서. 그래서 좀 시간을 달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득 카드를 뽑다가 또 든 생각이요. 만약에 저는 관심 있는 사람은 아직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또 이루고 싶은 목표, 이런 것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새로운 인연은요, 그 길목에 있어요.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길목에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커리어적으로 또는 학생분이시라면 나의 실력이나 학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학원을 간다던가 또는 어떤 모임에 간다던가 강의를 보러 간다던가 이런 지점에서 접점 지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 또 해보려고 너무 급하게 가기보다는 서로 좋은 시너지를 만드는 정도? 조금 탐색전을 벌이시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여러분의 연애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환경에 가면 좋을지 뽑아봤는데 우선 행동 방향에서 에이스 펜타클, 에이스라는 계열이 나오잖아요. 이 펜타클이라는 요소는요, 인간이 형성하는 형식이 있는 것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형식이라는 건 권한, 권력 또는 규율, 체계 이런 것들도 다 형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형식이 당신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행동을 바꾸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나에게 익숙했던 체계를 바꿔라. 연애에 관련된 체계를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예를 들면 기존에는 사람을 사귈 때 또는 알아갈 때 어느 정도 마음만 맞으면 그날 바로 사귄다던가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죠. 너무 질질 끌다가 그냥 관계가 허공에 분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나의 태도를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 관계가 잘못될 수밖에 없었고 또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건지 또는 좋은 결말로 가지 못했던 건지 나의 습관, 연애에 대한 태도를 바꿀 만한 기회를 좀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깨닫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면요. 전문성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책을 본다던가. 저는 실상 그랬거든요. 이제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관계에 대한 서적을 한 10권, 20권 사서 쭉 읽어보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한번 실천해보는 식으로 제가 좀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지침을 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방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유튜버라던가 또는 인스타그램의 어떤 글귀라던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 태도를 바꾸는 데 좀 활용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에서는 교황이 나왔는데요. 교황 또한 가르침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배움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이젠 좀 배워가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려면 또는 제대로 된 관계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구하자. 배워보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교황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힘, 자신만의 규율, 규범의식 같은 걸 상징하기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의 행동 방향에서도 그렇지만 아비투스
여러분을 형성하고 있었던 뭐 신념, 연애에 관련된 신념, 그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신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지난 과거의 인연으로 형성된 후천적인 신념일 수도 있어요. 또 나의 성향이나 성품이 원래 그래서,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일 수도 있으나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보완하는 쪽으로 충분히 성장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분간 타로에서는 연애운을 볼 때 저는 한 달 내외로 보는데요. 왜냐면 그 이상 봤을 때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 달 내외로는 우리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있었던 규율을 깨어나간다라는 생각, 좀 틀을 벗어난다는 그런 느낌으로 연애에 대한 기운을 바꾸는 거, 그것에 좀 집중하는 느낌이 좀 가장 크네요.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에서는요, Two of Cups. 너무 좋은데요. 이 환경적으로는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와 결이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으로 가시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고자 했더니 그 열심히 살고자 하는 길목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더 나를 배려하고 좀 더 성숙한 태도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앞으로 함께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쵸? 나만 원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로는 다를 수가 있대요. 겉으로는 내가 편견을 가졌던 집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와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처음에는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일 수도 있대요. 또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점차 내 안에 좀 숨겨져 있었던 그런 강한 자아가 깨어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나도 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가 나를 좀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깨우치는 그런 모먼트가 이 환경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익숙한 곳에만 가지 마시고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우선은 한번 경험해 보시고 우선은 한번 마음을 열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한 달 내입니다. 한 달 내로 좀 경험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카드는 New Love라는 키워드를 줍니다. New Love. 지금 우리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어떤 사랑이 있대요. 새로운 사랑이랍니다.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여러분과 찰떡궁합인 그런 새로운 사랑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마 기존에 우리 여러분을 알던 분들은 여러분을 보고 너 좀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실 겁니다. 너무 좋은 시그널이니까요. 마음껏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정말 좋은 짝 만나셔서 앞으로는 행복한 연애, 행복한 사랑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시장에서 교태를 부리고 있는 여성을 골라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끼쟁이가 된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의 연애운 한번 뒤집어 볼 텐데 기대됩니다. 아니, 한 명이 아니라 벌써 두 명이네.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혹시 썸 타고 계세요? 아니면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인연이 있으신가요? 나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나도 얘 나쁘지 않은데, 좀 잘 어울린다는 소리도 좀 듣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만 그랬나? 술김에 그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는 우리 여러분이 저는요 그런 관계는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럴 정도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시기에 도래했다.
자, 뭐로 봐든 너무 좋은 기운입니다. 자,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이 그림 속에 남자가 너무 잘생겼고 제가 여자다 보니 또 여자도 너무 예쁘고. 여러분 혹시 얼굴 많이 봐요? 자, 우리 여러분은 오!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제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제가 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 재회? 지나간 연인과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 또는 예전에 썸 탔었던 사람이랑 다시 썸 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좋은 사람, 새 사람, 이렇게 많고 차고 넘치는데 왜 꼭 이렇게 지나간 인연을 붙잡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잘 안 됐던 인연이에요. 근데 다시 좀 해봐도 괜찮을 친구예요. 또는 그런 인연이에요. 라고 한다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싫어하는 재회는 치고받고 막 싸워서 몇 번이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런 재회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랫동안 관계는 유지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연락은 계속하고, 잊을만 하면 카톡하거나, 잊을만 하면 SNS에 한 번씩 이제 댓글을 달아서 장난을 친다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서로 할 일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그죠? 학업에 열중해야 된다던가, 또는 저는 왜 자꾸 고3이 이렇게 떠오르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취준생이라던가, 뭔가 고3 같이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든 그분이든. 그래서 사귀는 것까지는 좀 조심스러운데 서로 충분히 마음을 좀 확인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약간 이런 건가? 우리 수능 끝나면 사귀자. 이런 느낌? 그냥 지금 사겨요. 뭘 또 기다려요. 같이 공부하면 되죠. 그쵸? 그리고 취업하면은 우리 만나자 라던가 약간 그런 식의 암묵적인 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서로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아는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은근히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좀 기다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냥 분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귀자고 하지. 이런 느낌? 또는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먼저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면 나도 좀 용기를 낼 수 있을 텐데. 라던가. 이렇게 질질 끌어서 사귀게는 될까?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기는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할 때라서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 시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에이스 계열이 나올 때는 진짜 타이밍의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불을 지필 때, 여러분 장작불 떼보셨어요? 처음에 불을 지필 때 조그만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땔감을 떼줘야 되잖아요. 불씨가 쉽게 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초반에 더 노력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될까라는 느낌으로 오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조언점 뽑아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좀 밀어붙이는 게 좋을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그러네요. 자, 우선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연애운이 상승되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 연애운이 상승되고 이런 환경으로 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일단 우리 여러분의 행동 방향에 혼자의 카드가 나왔잖아요. 혼자 이렇게 아 하면서 하늘에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나왔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지금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쪽으로만 가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뭔가 더 진전을 시킨다던가 변화를 주는 것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의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조바심이라던가 또는 막연한 걱정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해서 조금 궁금한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좋은 그 상태를 즐기기만 해라. 그냥 그 만족하는 상태를 유지만 하더라도 이 관계는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상 우리 여러분도 바쁘고요. 지금 따로 집중해야 될 일도 있고 만약에 내가 집중하는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뭐 사내 연애처럼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각자가 어떤 일에 대한 욕구, 성장 욕구도 크기 때문에 아마 내가 먼저 뭐 사귀자고 하든 더 진전을 시켜보려고 하든 그쪽도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연애운은 한 달 안으로 봐요. 그래서 한 달 내외로는 크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대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 이런 9번의 속성은 짝사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혼자 좋아하고 만족하는 모먼트거든요. 그래서 덕질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덕질하세요? 누구? 요즘에 뭐 GD 너무 좋죠. 그쵸? 그리고 아이돌 분들 워낙 또 훈훈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 예쁘고 훈훈한 분들 많으니까 아무튼 덕질이라도 하면서 나의 그런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두근댐 이런 것들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쵸? 감을 잃지 않게. 그런 이성에 대한 감을 잃지 않게 정도만 그런 정도만 유지해도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지션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연애운이 향상될까? 이 매지션은요, 자신감이고요, 또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누군가가 있는 상태로 간다면 그냥 그 가능성만 봐라. 사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인연이라면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죠. 그쵸? 우리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야. 지금 시기상 안 하는 거야. 내 선택이야. 이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완전 솔로, 아무도 없는 그런 솔로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내 삶에 더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보는 거야. 멀리 봐서 지금 연애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 되면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으로 나의 선택임을 또 언제든 내가 연애를 하고자 하면 또 그런 접점 지점을 만들 수 있음을 마음속에 늘 떠올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디 가면 저는요 연애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연애 못해요. 못한다는 개념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딱히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리고 환경입니다. Five Swords, 5번의 소주 카드가 나왔는데 이 환경이라는 건 사람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으로 보여요. 특히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일명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꽝 대신 닭 있죠.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어찌됐건 내가 마음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연애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나도 지금 연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가끔 그 마음이 굉장히 커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자칫 타이밍의 문제로 엉뚱한 사람과 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인연, 시와 때가 맞지 않는 인연을 주의하라 라고 저는 보이네요. 네. 또 환경적으로도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그 선, 기준이 맞지 않는 그런 모임이나 또는 단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뭔가 연애랑 커리어나 직업,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도 일이 잘 안 돼서 연애도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고, 연애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관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조직, 내가 익숙했던 어떤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이 많아질 때에는 살짝 거리를 두는 거, 나까지 그런 상황에 휩쓸린다거나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식으로든 관계나 연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특히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좀 잘 힐링을 해주시는 거, 이것도 연애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우와! 여러분, 저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거 다른 숫자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머쓱하지만 1번입니다. 아무튼 New Love입니다. 와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연애 길이 열렸어요.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가는 그 중간에요. 뭔가 한 사람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온 것 같아요. 중간중간 약간 똥파리도 좀 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방법은 시간이겠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배려하는가, 이런 것들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New Love, 새로운 사랑이 들어오고 있다 라는 좋은 메시지 나온 만큼요. 또 두근두근 설레이는 마음 흠뻑 느끼시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새롭게 보여지는 모먼트도 있을 거거든요. 혹시 진전이 빨리 돼서 좋은 소식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이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여성을 꼬드기고 있는 남성의 카드를 골라주셨는데요. 아, 누구에게 꼬드김 당하고 싶으신가요? 자, 연애운 뒤집어 봅니다. 자, 하이로판트,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 사람과 눈 마주치면 뭔가 그때부터 썸 시작할 것 같죠? 저렇게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지? 이런 생각 들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은요, 좀 오랜 시간 사람을 지켜보는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특히 도덕적인 모먼트, 이 사람의 인간적인 모먼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냥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규정 짓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신뢰나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에만 믿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학교 출신인가? 같은 교회를 다니나? 또는 우리 가족이 아는 관계인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동네에 살았나? 이런 것들 있죠. 내 친구의 친구인가? 내 직장 상사와 아는 사람인가? 이런 거.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내 바운더리 안에 좀 믿을 만하고 안전한 사람인가?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끼리끼리 만나는 거 좋아하신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옆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뭔가 내 바운더리 안에 누가 포착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상황을 살펴볼까요?
어우. 아, 여러분. 그러네. 뭔가 접점 지점이 있는 사람이네요.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없는데요 한다면, 주변에서 소개해 줄까?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흘리듯이 얘기를 하는 그 정도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오갈 수도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그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덕적, 양심적으로 뭔가 내 기준 안에 드는 사람을 선호한다고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지성인인가? 어떤 사회에 이바지를 하는 사람인가? 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인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오래 지켜보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지켜보는 과정에서 좀 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우리 여러분이 이게 패턴이실 것 같은데요. 사람을 지켜보다 보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규정하게 되는 모먼트가 있어요.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안심하다가 내가 생각하고 규정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면 좀 깨는 거죠. 아니면 놀라는 거예요. 헉, 원래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었어? 화도 낼 줄 아네? 이런 모먼트. 또는 이런 면에서는 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 하면서 약간 스스로 거리를 좁혔다가 늘렸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단계는 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워낙 약간 그런 규범의식이라던가 또는 남들의 시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들의 시선에서 약간 좀 그릇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완전 깨는 거예요. 길거리에 좀 침을 뱉는다던가. 물론 좀 깨는 모먼트긴 한데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진짜 목이 가래가 너무 끓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할 수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냥 내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에서 좀 충격을 먹을 수도 있고 아주 사소한 것일 거예요. 네. 근데 아주 사소한 것이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좀 충격일 수가 있다. 그쵸? 사람은 다 자기만의 룰이 있잖아요. 그 룰에서 벗어나면 왠지 위험할 것 같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거든요. 무튼 지금의 상황에서는 나 혼자 뭔가 설레었다가 식었다가 설레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달 내외로 이 마음이 계속 발전이 될 수 있을지 또는 이 호기심이 좀 더 커질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먼트에서는 뭔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예측 밖의 행동 또는 예측 밖의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다소 좀 놀란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회생이 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놀라움이 사실 제가 아까 뭐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틀, 규범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라던가 또는 의외로 귀여운 구석일 수도 있거든요. 알고 보니 피규어 모으는 걸 좋아하더라 라던가 무튼 예상보다 긍정적인 방향의 어떤 좀 쇼킹함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앞으로의 조언을 좀 살펴보면서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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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여러분이 너른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여러분의 행동 방향, 마음가짐, 그리고 주변 환경이나 어떤 관계 면에서 연애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인데요. 이제 행동 방향에 6 swords, 6번의 swords가 나왔다는 건 좀 품고 갈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이 연애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좀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기준이 너무 높은 거죠. 그렇다 보면
사람을 품기보다는 평가하게 되거든요. 또는 가르치려고 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연애운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면 그런 판단이나 평가보다는 품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 성숙해가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한다던가 또는 어떠한 사정을 들어본다던가 그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서로 미운정, 고운정이 든다고 하잖아요. 좋은 부분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워낙 초반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전이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좀 많이 따지게 되죠. 그리고 좋은 부분만 보고 싶은 마음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존의 연애를 좀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 게 그렇게 알콩달콩 좀 좋았던 시절, 좋았던 연애도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이렇게 헤어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런 적도 있는데 앞으로의 관계라고 그러지 않을까. 사람이 완벽할 수도 없고 관계 면에서 나도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 뭔가 서로가 성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망하고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나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좀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마음가짐에서도요. 내려놓음 하라는 메시지를 줘요. 8번의 컵인데요. 내가 만족해왔던 어떤 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늘 옳지는 않거든요. 물론 관계면에서 뭐가 옳고 그르다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어떤 취향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는 추구미가 다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껏 누군가를 좋아하는 관점에서 만족해왔던 어떤 그 면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는 건 다른 것에서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돼요. 네. 꼭 내가 원하는 그 부분에서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차원에서 만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어떤 규범, 규율, 그게 자신만의 규율이든 또는 내가 익숙했던 어떤 조직의 규율이든 그걸 좀 내려놓고 깰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좀 예시를 들고 싶은 제 주변 분이 계신데요. 교회에서 인연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의 뇌리 속에서는 교회에 다니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뭐 운동한다고 해서 다 건강한 사람은 또 아닌 것처럼 또 몸이 좋다고 해서 다 인성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약간 그런 환상이 있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사람과 사귀고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이제 진행하던 와중에 결국에는 헤어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너무 외로워서 또 스스로 설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좀 치유하고자 하고 기도하면서 또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회복이 되나 싶은 그 상태에서 이제 사귀었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가 교회에서 이 사람으로 꽂힌 거죠. 네가 나를 치유해줘. 네가 나를 채워줘. 이런 식으로 요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게 한다던가 전화를 계속 한다던가 집착이죠. 그리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너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면은 그냥 나 확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아무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럴 거야. 여기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거야. 이런 관념들. 이게 꼭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놓는 거 도움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꼭 내 바운더리 안에서만 찾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템퍼런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길고 내가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해서 같이 살아갈 날이 너무나 무궁무진한데
이제껏 살아왔던 관념에 사로잡히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에든 빛과 그림자, 빛과 어둠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떤 틀에 매이지 마시고, 진짜 없을 것 같지만 나는 우리 학교 출신 아니면 안 만나.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안 만나. 이런 거 있죠. 굳이 그런 틀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까요? 오! 자, 여러분. 전생의 인연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이런 메시지를 주거든요. 당신은 과거에 용서하지 못한 인연 또는 전생에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다뤄야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회니 용서하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내가 뭔가 좀 빌드업 시키다가 팍 깨는 그런 관계의 패턴이 있을 거거든요. 그 패턴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또는 그 패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나의 신념이 있다면, 가치관이 있다면 그걸 조금 내려놓을 타이밍이 되었다. 그래야 연애가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한 달 내로요. 어떤 인연이 들어와요.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존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요. 이 관계는 또 예전과 비슷한 선상에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치유하고 또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 또는 뭔가 바로 봐야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정확히 잘 짚고 간다면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나 연애에 관한 아픔을 잘 이겨내고 성숙시켜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었길 바랍니다. 우리 3번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사랑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데이트 중인 남녀를 골라주셨는데요. 알콩달콩해 보이죠? 자, 우리 여러분은 어떤 연애운이 들어와 있을까요? 뒤집어 볼게요. 오, 자, 열심히 뭔가 PPT를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는 그런 남성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멋있습니다. 3 펜타클입니다. 뭔가 여러분은요, 같이 일을 한다던가 서로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발전하는 관계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한 달 내외로 맺어지는 인연이라고 한다면 그냥 취미나 어떤 스쳐가는 자만추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이미 함께 어느 정도 신뢰가 쌓여 있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또 도움을 주고받은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뉴페이스가 아니에요. 굿페이스입니다. 네, 굿페이스라고 해서 뭐 재회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내가 속한 어떤 바운더리에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전체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막 신학기잖아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같이 팀 과제를 하게 되는 같은 과 학생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조교? 헉, 뭐야. 또는 회사에서는 같이 일을 하는 동료일 수도 있겠죠. 이야, 로맨틱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꼭 같이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고객이나 그쵸? 손님일 수도 있어요. 이런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자, 근데 왜 카드가 이렇지? 연애운인데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됐네요, 여러분. 연애에 관련해서 상처가 좀 많으신가요? 왜 이렇게 상처받은 카드가 많이 나왔죠?
과거의 인연을 좀 부여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이 연애에 관련해서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사귀면 그 사람한테 올인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애지중지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의 연애의 과거 패턴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만족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해준 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잘 이해하고 또 사랑의 진심일 수 있는 것을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 있죠. 내가 사랑에 진짜 올인하는 타입이거든요 하는 거기에서 만족하는 걸 좀 벗어나셔야 된대요. 막 연애 운세 보다 보면 제가요 진짜 이렇게 잘해줬거든요 하면서 선물도 많이 해주고 다 맞춰주고 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밤에 나오라고 하면 다 나가고 데리러 오라면 다 데리러 가고 했거든요. 근데 저를 버리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피해자의 느낌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했지만 내가 좋아서 일단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피해자의 어떤 느낌,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내 옆을 누가 채워줘도 또 똑같이 그렇게 온 몸을 다해서 온 혼신을 다해서 쏟아붓고 또 멀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제가 요즘에 화분을 키우는데요.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죠. 근데 식물이 잘 자라려면요. 물도 적당히 줘야 돼요. 매일 물을 많이 주잖아요. 그럼 썩어요. 뿌리가 썩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잘 되라고, 너한테 도움이 되라고 막 쏟아도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용량은 정해져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간을 봐가면서 줘야 되겠죠. 그렇죠? 나는 이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한테 많을 수도 있고 너무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가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는데 그걸 제대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늘 관계에 힘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패턴상에 악마 카드가 떴잖아요. 이 악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8번의 카드들, 상처받은 카드들, 힘이 많이 들어가는 카드와 조합이 된다면 관계에서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도 권력, 권한 이런 것에 좀 집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좀 불안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통제하지 않으면 좀 불안해요. 내가 좀 버려질 것 같은 또는 관심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헌신하면 이 사람도 똑같이 나에게 헌신해 주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상당히 크신 것 같거든요. 심리적으로 보자면. 근데 대부분은요. 그런 불안한 기제가 연애에서 많이 발현이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 여자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고요. 남성분들은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좀 그게 잘 안 됐을, 내가 충족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잘 충족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딸은 관계에 적정한 거리를 정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방식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힘 조절을 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던가 또는 아버지가 주는 그런 부정적일 수 있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연애에도 많이 좀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힘을 좀 많이 빼는 법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힘을 좀 잔뜩 주고 너무 잘하려는 그 마음이 압도했다라고 보여져요. 앞으로는 좀 편안한 그런 연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사랑을 하면 나도 지칠 것 같고 그럴 만한 힘도 여력도 안 돼.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너무 잘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3번의 펜타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어떤 안정에 대한 욕구거든요. 사실 연애와 관련된 카드에 펜타클의 요소가 먼저 뜨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중요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좀 불안하게 했던 또는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하게 만들었던 그것의 핵심은 무엇일지 먼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그 불안을 주는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내 자신이 그것만 보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는 조금 좀 냉정한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더 좋은 사랑이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이 좀 편안한 연애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이야기였으니까 제 마음만 좀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좀 더 연애운이 상승되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 뽑아볼게요. 자, 그러네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연애를 하려면요, 우선은 홀로 서기를 먼저 하셔야 된대요. 이 은둔자 카드가 여러분의 행동의 방향성에서 나왔는데요. 이 은둔자는 스스로의 내면 안에 깊이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직업적이나 커리어적으로도 발전을 하려면요. 약간 그 머무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잠깐 머무르면서 숨도 좀 고르고 내가 정말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것들도 잠깐 멈춰서 주변 좀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왔던 목표를 다시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모먼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관성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경우도 많거든요. 혼자가 두려워서 계속 연애를 쉬지 않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에게는 혼자가 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는요, 킹 완즈, 주인의식을 되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악마 카드가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이 통제욕이 너무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통제욕은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상황을 부여잡고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내가 속박되어진 노예와도 같아지는 거예요. 그 의식은. 이 사람을 잡지 않으면 내가 흔들릴 것 같고 지금의 상황을 내가 쥐고 있지 않으면 휩쓸릴 것만 같아서 이건 완전히 노예의식이죠. 연애에서도 주인의식을 되찾으려면 본질적으로 관계를 잘 맺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을 잘 흡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걸까? 또는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 어떤 강한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좀 연구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또는 나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죠. 저는 책 읽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만 독서. 사람에 따라서 강의가 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이 편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는 직접 사람을 대면하면서 가르침을 얻고 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합이라고 한다면 저는 독서를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특히 건강한 관계란 무엇인지 또 이런 킹의 속성은 아버지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내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연애에 투영하고 있었을까? 이것도 좀 파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드리고 싶은 책이요. 아버지라는 책이 있어요. 꼭 그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서적이나 또는 정보, 강의 이런 게 있다면 꼭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연애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가 좋으실 겁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외부적인 환경에서는요, 여기서도 10번의 소주가 나와주네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시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어떤 바운더리나 익숙했던 사람 또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먹히질 않는데요. 힘을 좀 빼고 과거와는 다른 좀 더 가볍고 밝은 것들이 많은 곳으로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꼭 이게 연애와 관련된 상황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만들 수 있는 또는 여유롭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나를 좀 데려다 놔라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에게는요, 우선은 힐링하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나 혼자서 너무 애쓰고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연애 말고 서로 상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Love yourself first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걸 총 요약하면 Love yourself first 라는 말이 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에게는요, 딱 그거밖에 필요 없대요. 연애를 언제 하건, 솔직히 여러분이 연애를 하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사귈 수 있다. 이런 방법적인 부분은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자존감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 안에서 단단해진 여러분을 보고 더 좋은 사람이 끌어당겨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다시 자존감 회복하시고 주인의식 되찾으십시오. 아셨지요? 네, 그러면 우리 4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